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그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우리 몸에서 전체의 70% 이상 손상돼도 정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장기가 있다는데요. 바로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간염의 날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7월 28일 오늘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장기인 간과 간염 등 간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이신 김연우 과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연우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계 간염의 날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최근에야 알았는데요. WHO에서 이 날을 간염의 날로 지정한 이유가 있겠죠. 세계 간염의 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그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간염의 예방과 검사, 치료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미국의 버룩 블럼버그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생일인 7월 28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군요. 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정상을 전혀 못 느낄까요? 네, 간은 신경세포가 많은 우리 위나 장과는 달리 그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감각신경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가 매우 적기 때문에 간 기능이 크게 저하될 때까지는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은 대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피로가 잘 안 풀린다 그렇게 하면은 간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TV 광고에서도 뭐 강장제 광고를 할 때 뭐 간 때문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예, 간과 피로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피로는 간질환의 주요 증상은 맞지만 뭐 간질환이 있다고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고 간질환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로는 우리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특히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이제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중추적 기관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런 피로 물질들이 몸에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이 함유된 성분들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할 경우에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뭐 간이 나쁘다는 뭐 주증상은 아니지만은 워낙 중요한 장기니까 그래도 필요하면 일단은 간 검사를 해보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죠? 간은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장기 중 하나인데, 그렇죠. 일단 간의 무게는 1.2에서 1.5kg 달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고 오른쪽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는 역할이 많은데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관리 센터로 장에서 흡수된 단백질, 지방, 뭐 그런 이제 영양소를 관리하고 다른 필요한 물질들을 가공하여 몸의 세포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호르몬 분해 및 대사에도 관여하며 우리 몸에 들어온 약물이나 그런 뭐 술, 기타 독성 물질을 분리하고 대사하는 역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설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배출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기능, 그리고 대장 점막을 통해 혈액에 흡수되어 몸에 들어온 균들을 살균하여 방어하는 면역 기능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뭐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개입을 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간이 소중한 장기인 간에 염증이 생긴 걸 간염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간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간 실질에 이제 그런 존재하는 간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상승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코올, 약물, 자가 면역, 그리고 뭐 임신이나 대사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간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염에도 과장님 만성과 급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간 내 염증 또는 손상의 지속 기간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회복되는 경우는 급성 간염, 그리고 6개월 이상
그 간 수치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는 만성 간염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저희들이 A형 간염이 이 감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우라고 하던데 그런 경우가 주로 이제 급성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보통 우리 이렇게 간암으로 많이 이행이 되는 이제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에 대해서는 만성화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그 B형이나 C형 간염이 이렇게 급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까? 주로 흔하게 그런 간염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에는 네. 아까 말했듯이 A, C형 예.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D형, E형까지도 이제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급성일 경우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식욕 부진이나 구토, 구역 같은 비특이적 소화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그 통증이랑 황달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되면 짧은 잠복기 동안 그런 이제 몸 안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청 간 수치 상승,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항체 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IgM 항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진단을 위해서 이제 IgM 항체를 체크해서 급성 간염, A형 간염 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야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전문적인 것까지는 과연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래도 이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만큼 저희들이 그 간염이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거 이제 그 검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국가 검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국가 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B형 간염 이제 만 40세 기준으로 B형 간염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 산모로부터 이제 수직 감염이 가장 많게 됩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복균을 하고 그렇죠. 복균자가 많은 경우가 많고 관리를 계속하면서 이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걸 억제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까지 국가 검진은 해당이 없지만은 내년부터 C형 간염에 대한 국가 검진이 만 56세부터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미리 중증 간질환을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일단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염이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종류별로 보통 간염을 이렇게 저희 일반인들 알기에 간염이 이제 체크할 때 피검사로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유형의 간염을 체크할 때 피검사가 전부인지 아니면은 또 A형, B형, C형, G형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피검사 외에 또 각 유형별로 다른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진단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A형, B형, C형 간염은 이제 몸 안에 그런 우리의 항체나 그런 항원 같은 이제 검사 그리고 DNA 그 다음에 RNA 검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급성 간염의 경우 간 수치 중에 하나인 AST, ALT 수치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만성일 경우 6개월 이상 그 ALT 수치 상승 이제 그런 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도 이제 피검사로 수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간 기능 검사라고 해서 네. 이제 수치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간에 대한 손상 정도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스크린에서 정밀 진단이 나오면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이제 추가 정밀 검사는 검사를 하나 기본 보고 국가 검진 시행한 이후에 예. 이상 소견이 보이면 이제 진료 후에 정밀 검사 초음파든 추가 영상 검사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그 간염을 두려워하고 간 질환을 대해서 무서워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염도 이 유형별로 제가 얼핏 알고 있기로는 C형 간염은 치료제는 있는데 백신이 없다는 이야기 들었고 B형 간염은 백신은 있는데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정도는 저희가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유형별로 지금 현재 간염에 걸렸어도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평생 관리하면은
여명을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쪽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른데 각각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약제들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능적 완치라는 것은 표면 항원이 완벽한 이제 소실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거의 확률상 0.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 억제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완치가 어렵다는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DNA 바이러스로서 그 숙주 세포 안에서 그 핵내로 침범하여 그 cccDNA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염색체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완치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된 것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인 검사나 그런 검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C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C형 간염은 지금 이제 경구 약제 치료제가 개발되어 가지고 거의 뭐 99% 이상 완치율을 기대할 수가 있고 99% 이상. 거의 뭐 그러면 거의 정복이 됐다고 보면 되는 C형 거죠? 간염은 유전자형에 따라 또 치료 방법이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약제 개발이 잘 되어서 8에서 12주 정도 먹는 약만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거의 완치가 가능하고 약값이 아직은 조금 부담은 있지만은 약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이제 보통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약제가 비싸고 뭐 약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이제 뭐 몇백만 원 정도 이제 그래도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 C형 간염의 경우에는 간암으로 유행되는 확률이 B형 간염 못지않게 높다고 해가지고 그럼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뭐 난치병 뭐 산재특례처럼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C형 간염이 뭐 산정 특례가 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은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또 그런 비용에 대한 환급 제도도 있고 알아보시면은 다양한 지원 혜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각자 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이제 만약에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더 큰 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C형 간염 그 검진을 하는 목적이 이제 C형 간염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더 이상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자 이제 결정된 것입니다. C형 간염은 그럼 한 번 감염돼가 이제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 다시 감염이 되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이제 일단 치료가 된 경우에는 C형 간염 이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몸 안에 이제 항체가 존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떨어지지만 항체 검사 외에 이제 RNA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통해서 계속 관리는 해줘야 되고 만성으로 이제 간염이 진행되고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걸렸더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검진이나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번 걸렸다 하면 뭐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 간염이나 간질환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예방이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뭐 보니까 이제 여러 이것도 일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보면은 예방 백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간염 종류별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발의 지금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A형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경구로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고 이거로 그래서 철저히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이제 조심하고 개인 위생 관리 위생 관리가 일단 필수적이고 어쨌든 이제 환자 바이러스 접촉을 일단 최대한 이제 피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보통
B형, C형은 같이 생활을 한다고 이게 뭐 전파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혈액 매개 감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혈액 수혈이나 주사기 사용, 뭐 예. 그런 성접촉 같은 경우에 이제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도 중요하고 평소 개인 위생 관리나 이런 게 일단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된 것은 A형 간염 그리고 B형 간염. 그래서 이제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간격으로 2차례, 그 다음에 B형은 6개월 간격 3차례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항체가 생긴다고 일단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미리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제 간염에 대해서, 간의 염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눈 거는 결국은 이 간염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이제 좀 지인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평상시 굉장히 건강하고 해외여행도 활발하게 다니고 이래가지고 누구도 저분이 뭐 아파 보인다고 이렇게 인식을 못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뭐냐면은 이 무슨 간암 사기고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막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간 장기의 70% 이상이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침묵의 장기, 이 부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암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들이 B형이나 C형 간염들 중에서 어느 게 더 좀 위험한지, 둘 다 위험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래도 임상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간질환,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말했던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 그런 경우에 가장 이제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것이 이제 B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 B형 간염 같은 경우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경우에는 정상보다 한 100배 이상 그런 간암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C형 간염도 이제 만성 C형 간염 경우 10배 이상. 간염 환자 같은 경우나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인 분들은 이제 간암으로 진행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 그런 정기적인 검진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 그 다음에 간암 표지인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 고위험군, 그러니까 이제 B형 간염 환자, 만성 B형 간염 환자 같은 경우는 만 40세부터 1년에 2차례 정기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만 하신다면 이제 초기에 간암을 발견을 하고 수술로나 아니면 시술로 간단하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환에 걸렸다 하더라도 미리 예방하고 검사만 잘 하신다면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외과적으로도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는 내과 과장님이시지만은 외과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간암이 뭐 단순히 다른데 전이만 되지 않았다 하면은 관은 이제 다른 장기에 비해서 복원력이 있으니까, 그죠? 이전에도 암세포 부분만 드러내면은 충분히 완치율까지 높다고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간암 세포 크기나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항암 치료도 있지만은 그 시술, 그러니까 고주파 고주파 치료, 그 다음에 간동맥 색전술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과적으로 다 하시는 거군요, 그죠? 보통 내과적으로 가능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술까지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수술이나 항암 외에도 다양한 치료 방법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간에 아무튼 저희 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백신도 좋고 치료약도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간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수칙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팁을 좀 시청자들께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간에 좋다는 뭐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약들이 뭐 물론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좋다고 이제 과다 복용을 하게 되거나 뭐 정확한 처방이랑 진단 없이 약물을 그러니까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간에 대한 독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음식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대부분 음식물들이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적절한 그런 절제된 식습관도 중요하고 그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 채소, 과일, 곡물들을 골고루 먹고 또 싱겁게 먹는 습관 그리고 과도한 칼로리 섭취나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또 지방간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절히 조절하셔야 되고 평소에 이제 적절한 운동이나 그런 몸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대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도 간의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알코올성 간 질환. 진료 보는 환자들 중에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진료 볼 때마다 이제 술을 먹지 말라고 해도 또 먹고 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제 뭐 조절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간경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음주를 하더라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고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제 먹는 그런 술 음주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귀하게 모셨으니까 세계 간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제가 딱 그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간에 대해서 쭉 그 전공을 해 오시고 환자들을 돌봐오셨으니까 나름대로 또 과장님께서 내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섭취하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하는 운동 딱 비법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도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간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술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체중 조절도 하고 식습관 그러니까 뭐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도 줄이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은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동반돼야 되고 하여튼 적절한 휴식과 그런 이제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뭐 평소에 잠도 많이 자고 하여튼 건강 관리를 철저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렇다 해도 뭐 저도 사실은 뭐 술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무리한 활동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본인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피로가 있거나 뭔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와서 그 원인이 뭔지 확인하는 그런 이제 평소 관리나 뿐만 아니라 평소 예방을 위해서 그런 적절한 조기 진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 그런 걸 방치하지 마시고 뭐 전문가 상담이나 이런 진료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하고 그럴수록 이제 더 빨리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이제 검진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뭐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간의 날을 맞이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간염의 날이라고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청자들 분들께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가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간염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세계 간염의 날을 맞이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연우 과장님을 모시고 중요한 말씀 그리고 건강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 떨어지다, 간이 크다, 간의 기별도 안 간다 등 우리말에는 유독 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예부터 간은 우리 몸과 정신에 있어 중요한 장기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내 몸속에서 열일하고 있는 간 건강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